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저녁입니다. 국군의 날이면서 한가위이죠.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리 연설문을 발표하고 재미없게 지나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한가위는 조금 좀 찹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올해의 한가위가 이건 확실한 건 될 수가 없는데 2052주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고려 때인 12세기에 쓴 삼국사기에 신라본기가 있고, 신라의 초기 임금들은 이사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라의 3대 왕이 유리 이사금인데, 유리 이사금은 9년조에 보게 되면 가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자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배. 근데 이거는 이두식 표현이죠. 아마 가위라고 이해가 되는데, 한가위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최초로 나온 거는 신라 3대 유리 이사금 9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가 서기전 32년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니까 둘을 더하면 2052년 전에 우리는 한가위라는 가배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행사를 갖고 있었던 게 되죠. 2052년이 넘는 역사를, 그전에도 한가위 역사가 있었을 수는 있죠. 이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한가위가 이번만은 상당히 쓸쓸합니다. 왜냐고요?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해수부 공무원이 한가위를 앞두고 북한에서 너무 어이없게 피살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그가 월북을 했다는 것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의 명복을 비는데요.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비무장 상태인 그를 북한은 죽여야만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입 달린 사람들은 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 불만이고 문제점입니다. 순간 시청률이 50%까지 갔었다고 하는, 시청률 29%를 기록한 대한민국 어게인, 추석 전날인 9월 30날 가요의 황제라고 하는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TV에 나와서 대한민국 어게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을 했죠.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국민이 힘이 없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저는 나훈아 씨가 말한 위정자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한자로는 흔히 이렇게 쓰죠.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합니다. 국민이 힘이 있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있죠. 저는 이 위정자가 거짓으로 정치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정치인, 국민이 힘이 있으면 거짓 정치자들은 생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나훈아 씨와 쌍벽을 이뤘던 우리 가요계의 멋진 남자 남진 기억하시죠? 남진 씨는 전남 목포가 고향입니다. 나훈아는 부산이 고향이고요. 남진 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호남매일신문의 사장을 한 상당한 갑부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씨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지금은 이제 특목고가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명문 중학교가 따로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랭킹 3위이자 전국에서 3위였던 데가 경복중학교입니다. 경복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를 내고 새칭 딴따라를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고향으로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목포고등학교를 나왔고 한양대 연영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전 5기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씨 기억하십니까? 요즘 홍수환 씨가 좀 약간 화제를 뿌리고 있던데, 그분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5대 사립 중에 하나인 중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요즘 그분이 자기 고등학교로 따지면 후배가 박지만 씨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권투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홍수환 씨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죠. 그 이후에 안 해서 그렇지. 남진 가수 선생님도 공부를 잘하셨던 분입니다.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감했어요. 해병대 자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전투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돼서 또 연예계의 큰 형님으로, 아버지도 큰 사업을 했으니까 큰 형님으로 형님 역할을 하고 있죠. 나훈아 씨는 제가 알기로는 공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락부락한 그런, 그리고 노래는 뭐 상당히 잘했고요. 그래서 저는 가히 나훈아와 남진은 쌍벽을 이룬다고 보는데 두 사람 모두 저는 글쎄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저는 큰 대자 물건 묻자, 큰 물건 대물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나훈아가 국민이 힘이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부산 출신이고 하니까 어쩌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저는 나훈아 씨가 문과가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KBS가 가감없이 그의 발언을 방영해 준 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훈아 씨가 그 프로에서 훈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훈장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가슴에 뭐 이분 정도 되면은 문화훈장 드릴만 하죠. 근데 그 훈장을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정자를 거론했거든요. 근데 위정자들은 앉아있는 자리가 고관대작 때는 얼마나 꽃자리입니까? 그런 위정자들은 그 꽃자리의 무게를 알고나 있을까요? 나훈아 훈장을, 그건 내 노래 부른 사람은 그 너무 무거워 달지 못했다고 거부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중량을 우리의 위정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훈장을 받았으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 값을 해야지. 자, 9월 25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 내 입김에는 계몽군주 같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고 증거를 제시했듯이 김정은의 사과는 북한 노동당이 우리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문구일 뿐이에요. 근데 청와대는 처음 공개했던 이 통지문에 우리식 표현과 구어체 문장 그리고 평화와 존대문이 섞여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걸 자세히 분석하기 바로 전날 방송을 보시면은 청와대 화면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놓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식 표현을 북한식 용어로 바꾸고 구어체는 문어체로 평문과 존대문이 섞인 거는 존대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바꾼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지문은 뭔가 하면은 당국 간 정식 통지문이 아니고 뭐 전화로 한 거를 우리 쪽에서 받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통지문을 할 때는 김정은의 비준을 받고 해야죠.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받았다는 뜻이죠. 자꾸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김정은이 비준한 통지문이라고 우기면요, 이건 속아 웃습니다. 진짜 코미디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사실로 믿고 떠들어요. 유시민 씨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런 유시민 씨가 9월 30날 같은 프로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배운 게 죄다.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계몽구주라고 한 것을 비판적으로 떠드는 분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소크라테스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18세기 러시아의 황제 에카테리나 2세를 거론하면서 그는 못됐지만 계몽군주라고 친다. 독재자였지만 교육을 중시했고 유대인을 너그럽게 대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전제군주가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세습을 받았다는 얘기였죠. 과거처럼 하려니까 사람들이 안 참을 것 같고 독재를 더 오래 하려고 한 것들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뭔 소린지. 그리고 또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하기를 김정은을 고무선당할 목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면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김정은을 고무 선동해 주는 거였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행동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그것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눈은요, 계몽군주라면요, 기본적으로 계몽운동가들은, 계몽주의자들은 군주정, 전제정을 끝내자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편승한 게 계몽군주죠. 그러면 김정은은 독재를 끝내야 되죠. 하야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유시민 씨는 뭘 보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세종대왕이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을 계몽군주라고 하면, 글쎄, 모르겠다. 진짜 나. 그리고 이 유시민 씨의 얘기는요, 교정된 북한 통지문처럼 웃기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선 우리 국민을 죽인 거에 대해서, 북한이 죽인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비판을 안 했어요. 아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자, 9월 25일 우리 공무원 사망에 대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연평도 공무원 사망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작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정쟁의 수단. 누가?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참 전공로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전공로 소속 공무원이 시위하다 보면 경찰과 대치하죠. 그러다가 사망했으면 이러한 제목을 달까요?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작태에 경고한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떠들겠죠, 전공로. 그리고 그 성명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9월 25일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 북한은 분명히 소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의 제기에 국방부 등 정부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차치하더라도 시신을 소각했다고 북한이 인정했는데, 그럼 시신을 태우는 게 이게 만행 아닌가요? 좋은 행동인가요? 야만스러운 행동 아닌가요? 사람 시신을 태우는 게? 전공로는 이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국방부를 비판해요. 우리 전공로라고 하는 조직은 인도주의도 없습니까? 참 희한한 조직이야. 또 성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사의 월북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틈에 다수 언론은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상황이다. 언론은 시비를 겁니다.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는 중간을 생략합니다. 공무원 노조, 전공노조 소속 조합원도 55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먼 바다에서 흉기까지 휘두르며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최일성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켜보는 것만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공로는 이 한국 공무원이 전공로 소속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공무원 시신을 태웠다고 북한이 인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못해요, 전공로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정치권하고 정부하고 언론을 비판하죠? 이러니까 전공로를 이상하게 보는 거지. 응? 아니, 대한민국 언론하고 정치권하고 정부가 대한민국 공무원 시신을 태웠어요? 이게 뭐 경중을 따지지 못하는 조직이야, 전공로는. 공무원 노조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의혹을 키우는 언론과 이러한 가짜뉴스를 빌미로 정쟁에 나서는 정치권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참 웃기는. 뭘 경고한다는 거야, 전공로가. 시선을 태웠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하는 주제. 자기 스스로에게 경고를 해야지. 또 이런 성명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좀 역겹다고 할 느낌이 나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의 참극도 남북의 정전이라는 긴장 사태 속에서 발생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 본질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는 대한민국이겠지. 모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참극을 빌미로 삼아 남북의 긴장 상태를 촉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아니 6.15 선언과 정전체제를 종식시키자는 약속을 이행한 거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고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거는 북한인데 왜 문재인 정부라고 이거 지적을 해요? 정로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제발 소가 웃을 소리 하지 맙시다. 남북 긴장을 일으킨 것은 시신을 태운 북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뭐 이따위 성명을 발표합니까? 대한민국 전공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 북한 해군은 동해함대와 서해함대가 있습니다. 서해함대는 평안 남도 남포항에 사령부가 있고 6개 전대를 거느리는데 2, 7, 8, 9, 11, 12전대가 있습니다. 위치는 표시된 대로 여기에 있고요. 이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해서 불태운 거는 8전대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북한이 알겠죠. 근데 이 청와대가 공개했던 그리고 그 자꾸 수정을 했던 북한 통지문에 보게 되면은 이 한국 공무원이 부유물을 타고 북한 통지문에는요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북한 통지문은요 부유물이란 단어하고 혈흔이란 단어는 북한에서 쓰지 않는 단어인데 혈흔은 그냥 피자옥 그렇게 쓰죠. 부유물은 북한은 부력대라고 씁니다. 저도 요거까지 몰랐는데 나중에 누가 확인해 주더라고요. 요거까지 바꿨어야 되는데 어쨌든 바꿔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 우리 공무원은요. 우리 군과 북한 통지문이 밝혔듯이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발견해서 북한 해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군이 이제 그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를 잡아서 이제 육상으로 데려와서 어디에 구금을 해야 되죠. 근데 구금 시설이 뭐 야전 부대에는 없겠죠. 결국 이제 전대 본부나 함대 사령부에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트로 끌어올리기 전에 전대 본부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가둘까요? 물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거는 제 공개할 수 없는 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이미 다 하도 많이 사실이 공개됐으니까. 그런 데서 얻은 일단은 첩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그 전대에서는 북한군에는 작전을 하는 조직이 있고 노동당 세포들에서 노동당이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노동당이 더 셉니다. 거기서 이제 노동당의 지시를 대로 움직이는 게 정치위원회인데 정치위원은 전대장보다 세죠. 같은 동급이지만. 그 전대가 정치위원 통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했는데 김정은이 이랬답니다. 자본주의 물만 먹은 놈 필요 없다. 자본주의 물만 먹은 놈은 필요 없다. 남조선 놈은 필요 없다. 자본주의 냄새만 피우고 돌려보내야 되니 필요 없다. 이런 요지로 얘기했답니다. 이를 전해들은 정치위원은 필요 없다는 말을 죽이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 불태웠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주호영 김문혜임 대표도 연료를 뿌려서 태웠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위원이 김정은의 지시를 기다리는 때 북한 해군은 물에 있는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물을 씌워 놓았었대요. 근데 그물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뭐 그가 끊어냈는지 어쨌든 그가 그물 밖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걸 보고 이제 북한 해군이 다시 그를 붙잡아서 부력대에다 이번에 묶어 놓았답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정치위원은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죽이라는 걸로 이해하고 사사로 불태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정보 판단들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정보 판단하고 정보로 입수해서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당황해서 항의를 했죠. 정동조사하자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 놀란 모양이에요. 내가 언제 죽이라고 했냐 김정은이가 지금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위원이 명령을 잘못 이해한 걸로 지금 북한 부대 안에 어디 구금돼 있답니다. 투옥돼 있답니다. 대한민국 감청부대의 감청 능력하고 또 북한의 노동당 조직에 들어간 휴민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북한 정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사정이 어떤가 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겁쟁이잖아요. 문 대통령 그 얼굴 보세요. 걸음걸이 잘 보세요. 당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대한민국이 자꾸 위축이 되는데
북한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 핵 때문에 저렇게 겁을 먹고 있는데 뭐 누구든지 원반지 내는 건데 원반지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도 딱 이겨내는 게 리더십인데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민심이 매우 뒤숭숭해요. 내부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허점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이번 황해도와 함경도를 방문해서 막 그런 사진이 나오게 하고 우리 대통령은 뭐 경복고 타고 기차 타고 하루 싹 돌고 다 했다고 퉁치고 말았는데 김정은은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막 탈북자들이 대거 나오면은 더 민심이 나빠지니까 거꾸로 탈북자가 북한에 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도 자본주의 물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슬쩍 제거는 합니다만 일단 들어오면 지난번 개성으로 갔던 우리 탈북자는 죽였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그들 때문에 자기네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자본주의 냄새를 퍼뜨릴 수 있다고 보고 예민하게 대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 폐쇄를 해놓고 거기 쏘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일부러든 아니면은 뭐 원치 않은 데 가든 북한에 가면 북한은 환대하지 않고 줄태워 죽인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놈들을 상대로 같이 정전서전을 하자고 한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전국 파악을 못하나. 남북으로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죽이지는 않고 경위를 파악하고 돌려보내고 해야 정전선언을 할 수 있지. 기본이 안 된 자들하고 뭔 정전선언을 해. 유시민 씨는 뭐런 그런 헛소리를 해. 만약에 우리가 탈북한 사람을 쏘아 죽이고 그 시신을 태웠다고 하면 전공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공무원 하니까 입 다물고 있을까? 유시민 씨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참새과에 속하는 새 중에 촉새라는 게 있습니다. 참새와 비슷해요. 참새는 텃새이지만 촉새는 한국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새입니다. 끊임없이 척척척척 하고 쥐저기고 보잘것없는 흔한 새라고 돼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입이 가벼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풀이해놨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사내, 사나이 말고 사내, 뭐 여러 가지 두 개로 풀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창 때의 젊고 씩씩한 남자를 이르는 말로 풀어놨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북한에서 처절하게 숨진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건을 어떻게 볼 겁니까? 좀 사내답게 대처할 수 없을까요? 구구절절 말만 짓거리지 말고. 응?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좀 이렇게 사내답게 대처할 수 없을까요? 가왕이 대한민국 어게인 피날레를 자기의 노래인 사내로 장식했습니다. 사내다운 위정자가 나와기를 바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내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 낸 적이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너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네, 이게 사내죠. 큰 소리로 울면서 사내로 태어났다면 촉새처럼 굴 이유는 없잖아요. 2052년이 넘는 한가위 한가운데 한가위 역사상 상당히 우울한 한가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사내일 텐데 사내답게 한번 살 생각 없습니까? 응? 전공로, 응?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몽군주라고 우리 한번 촉새가 아닌 사내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